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진짜 이유는 글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게 온 깨달음입니다. 오늘은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 숨겨진 깊은 철학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영향으로 문학적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단순히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1993년 등단 이후 한강은 수많은 작품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해왔습니다. 그의 소설들을 읽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상처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입니다.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보면 주인공 영애는 단순히 고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강요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여성의 역할,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 타인이 원하는 행동들로부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애와 같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문득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한강 작가는 이런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소년이 온다에서는 역사의 아픔과 개인의 상처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광주의 비극을 다루면서도 그는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에 집중합니다. 한강 작가가 말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상처야말로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상처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픈 기억들을 잊으려 노력합니다. 빨리 넘어가려 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는 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올바르게 맞춰져야 제대로 붙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상처를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강 작가의 문체에서도 이런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글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가장 깊은 감동은 과장된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장 강한 힘은 큰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한강 작가는 또한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고립되어 있지만 동시에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기억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스마트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작품 흰에서는 죽은 언니에 대한 기억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탐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이 남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 심지어 우리가 보내는 작은 미소까지도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강 작가는 이런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비록 상처받고 아픈 존재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치유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선형적인 시간보다는 순환적인 시간을 중시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한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의 트라우마나 상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현재를 괴롭힌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들이 현재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일부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다. 이 말은 그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입니다. 비록 상처받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취나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는 우리 시대에 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공과 성취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인간 본연의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보여주는 것은 평범함 속의 비범함입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의미들 말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의 미소까지도 모두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사건이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작품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지나쳤던 작은 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무심코 지나친 풍경들이 다시 보입니다. 한강 작가는 또한 침묵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말하지 않는 것들,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많은 말들로 가득합니다. 끊임없는 정보, 계속되는 대화, 멈추지 않는 소음들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강 작가가 제시하는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있는 자유와 성찰의 공간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반응하는 것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말입니다. 한강 작가의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서와는 다릅니다. 그가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때로는 자신으로부터도 말입니다. 이런 상처들을 계속 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거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한강 작가는 이런 상처들을 외면하지도 그렇다고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준 교훈을 찾으려 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상처받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국적이나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비슷한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고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희망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됩니다. 한강 작가는 바로 이런 공통의 감정들을 세밀하게 그려냅니다. 그의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강 작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강해 보이려 노력합니다.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강 작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모두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려 노력합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강 작가는 또한 기다림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는 우리 시대에 특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즉석에서 답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계도, 성장도, 치유도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강 작가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라고 격려합니다. 그의 문학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흠집이 있는 도자기, 조금 비뚤어진 글씨, 완전하지 않은 사랑까지도 모두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단순히 한 작가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문학적 영감을 찾을 수 있고 개인적인 경험이 보편적인 감동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의 문학 작품과 같습니다.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 계속 써나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비극적이고 때로는 희극적이며 대부분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은 해피엔딩이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써나가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가장 아픈 경험도 결국은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작가의 철학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희망에 대한 그의 관점입니다. 그는 거창한 희망이나 극적인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고 소박한 희망들,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새벽에 들리는 새소리,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진짜 희망입니다. 우리도 이런 작은 희망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들을 느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강 작가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해주는 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채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강 작가처럼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